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축 설비를 한 학기 동안에 함께할 업무연 교수입니다. 이 교재는 저자가 박찬필, 출판사 김은당, 그림으로 보는 건축 설비를 여러분들과 함께 한 학기 동안 이 교재로 함께 하겠습니다. 건축 설비의 큰 내용을 보면 건축 설비의 개요, 급배수 위생 설비, 공기 조화 설비, 전기 설비, 방제 설비, 그리고 기타 토픽에 대한 내용을 갖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먼저 건축 설비에 대한 개요를 보면 이 순수하게 이제 건축 디자인만 있는 게 아니라 기계, 전기, 소방, 통신, 또 조경과 이제 토목이 있어서 전체를 전문 분야와 함께 설계를 해야 됩니다. 또 공정별로도 각 공정이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 설비에 해당되는 것들이 크게는 전기, 통신, 기계 설비 이렇게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조금 더 세분해서 얘기를 하면 전기 설비가 있겠고, 전화 설비, 정보통신, 또 홈 네트워크 설비, 가스, 급배수, 환기, 냉난방 설비, 그리고 이제 소방과 관련된 이제 소화 설비라든지 이제 배연 설비가 있고, 또 오수, 우수, 하수 등에 대한 오물 처리에 대한 오수 설비가 있고, 또 각종 장비 또는 기기에 대한 것도 이제 건축 설비에 해당이 됩니다. 6층 이상의 모든 건축물들은 이제 엘리베이터인 승강기를 이제 설치하게 되죠. 이것도 이제 건축 설비에 해당이 됩니다. 또 할인마트에 가면은 이제 무빙워크 이런 것도 이제 승강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낙뢰에 대한 이런 필해 설비라든지, 또 국기 계양대, 통신 관련해서 우리 텔레비전을 시청하기 위해서 안테나를 설치를 하죠. 그게 이제 시청 안테나에 대한 것도 이제 건축 설비에 해당이 됩니다. 또 유선 방송 수신 설비라든지, 우편함이라든지, 또 방범 설비라든지, 상수에 대한 물을 저장하기 위해서 저수조 설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합니다. 세부적으로는 좀 더 있지만 이제 크게 보면은 이런 항목들로서 이제 건축 설비에 이제 해당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건축 설계를 할 때 건축 설비에 대한 비중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디자인을 하더라도 설비에 대한 공간, 특히 이제 전기실이라든지 기계실이라든지 물탱크, 이제 저수조 같은 경우에는 옥상에다 올려놓는 물탱크가 있겠고, 지하에 저장하는 저수조가 있죠. 그런 공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또는 이제 기본 설계 단계부터 건축 설비에 대한 내용들이 건축 설계에 이제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건축 설비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우리가 인지하고 계획을 하고 디자인할 때 공간적인 배분이라든지 또 시스템이라든지 각 용도에 따른 설비를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각각에 대한 내용들을 또 숙지를 하고, 또 이런 것들이 잘 조화가 되고, 또 합리적인 공간 구성이라든지 또는 이제 수직 체계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이 적정하게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건축 설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고 하겠습니다. 이 건축 설비는 이제 인위적으로 이제 이상적인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설치를 합니다. 특히 이제 건축 설비는 모든 대부분들이 전기라든지 동력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제 에너지를 소비하기 때문에 건축물에서 에너지 소비에 대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건축 설비의 역할을 보면 크게는 안전성과 편리성과 특히 이제 경제성에 있어서 많은 고려를 해야 됩니다. 설비를 시스템을 구축을 할 때 다 좋은 것만을 설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건축 공사비에 대해서, 특히 이제 사업비에 대해서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건축 설계를 할 당시에 이 건축 설비에 대한 기준을 설정을 하고, 그 시스템은 어느 정도의 그레이드의 경제성을 갖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할 것인지에서도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운 시스템이 많이 구축을 하게 되고, 또 시스템들이 많이 바뀌게 됩니다. 그런 걸 대비해서 건축은 계획 단계부터 공사가 완료 단계까지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공사가 다 완료가 되고 사용자가 사용할 때쯤 돼서 이 시스템이 버전이 업데이트가 되지 않는 한, 그 시스템이 좀 오래됐다든지 아니면 앞으로 변화에 대한 추이도 이제 생각을 해 가면서 시스템을 생각을 하고 이제 계획을 해야 됩니다. 건축 설비에 있어서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경제성도 있지만 안전성과 편리성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건물을 설계하는 이유는 그 공간 안에서 사람들이 또는 이용자들이 편하게, 쾌적하게 또는 안전성 있게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것들에 대해서 인간 본의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기 때문에 여름과 겨울에 대한 기온차가 많이 있죠. 평균 30도에서 40도 정도 편차가 있습니다. 여름에 더울 때는 이제 30도가 이제 넘는 경우도 있고, 추울 때는 마이너스 10도에서 20도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 들어서는 기후 변화에 의해서 편차가 더 많아질 수가 있겠죠. 더울 때는 굉장히 이제 덥기도 하고, 이제 폭염이라든지 추울 때는 굉장히 이제 추울 경우가 이제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대비도 해야 됩니다. 또 최근 들어서는 폭우나 태풍, 기후 변화에 의한 강우량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시스템의 구축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장비에 대한 고려도 대비를 해야 되고, 특히 이제 예상치 못한 100년 빈도수에 100년 만에 한 번 오는 정도의 그런 큰 비에 대한 또는 폭설에 대한 이런 것까지도 이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안전성과 편리성과 경제성을 모두 생각해 가면서 이상적인 환경을 이제 창조를 해야 되고 시스템을 이제 구축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이제 각각에 대한 시스템들 또는 이제 설비에 대한 내용들을 공간적인 설계를 할 때 많은 것들을 생각해 가면서 디자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건축 설비에 앞서서 현재 우리나라의 기후에 대한 그런 것들을 먼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서 현재로 넘어오면서 많은 시간 동안에 이 지구에 대한 변화들이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변화가 예상이 됩니다. 그 중에 제일 먼저 지구에 대한 온난화가 계속 바뀔 추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건축 설비에 대한 많은 것들을 또한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지구의 환경에 대한 변화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구의 온난화는 세 가지로 크게 나눠볼 수가 있는데 기상의 변화, 환경의 오염, 온실가스 이렇게 크게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상의 변화는 자연적인 요인이 있고 또 인위적인 요인이 이렇게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연적인 요인은 이제 온도라든지 습도라든지 또는 강수, 폭우에 대한 강수에 대한 것, 풍속에 대한 것, 이제 바람이겠죠. 거기 이제 태풍이 있고 또 폭설에 대한 이런 자연적인 원인에 의해서 이제 기후가 또는 기상이 이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또 인위적인 요인을 보면 인구가 늘어나면서 특히 이제 제조업이라든지 또는 자동차라든지 편리성에 의해서 장비들이나 또는 기계들이 개발이 되고 발전하면서 또는 이제 가정에서 편리성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여름에는 시원함을 추구하기 때문에 에어컨을 쓴다든지 여러 가지 전자기기 또는 전기의 수요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화석 연료가 이제 연소가 되고 특히 전기를 많이 쓰게 되면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은 게 발전소가 이제 화력 발전소입니다. 화력 발전소는 이제 대부분들이 화석 연료를 이용해서 연소를 해서 전기를 생산하게 되죠. 물론 이제 발전소가 화력 발전소뿐만이 아니라 원자력 발전도 있고 수력 발전도 있고 풍력 발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기후 조건으로 풍력 발전에 대한 거는 바람의 속도가 질이 양이라든지 질이 지속적으로 질이 좋은 이런 바람이 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사계절 중에서 특히 이제 태풍에 대한 여름철에 바람이 강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바람의 질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불었다가 적게 불었다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풍력 에너지에 대한 효력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주도라든지 또는 서해안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바다에 바람을 이용한 이런 풍력 발전을 이용한 그런 발전소들은 이제 만들어지고 있죠. 또 최근 들어서는 태양열에 의한 태양광 발전 설비를 하기 위한 신재생 에너지를 만드는 설비도 많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인위적인 요인으로서 이제 화석 연료를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전기를 많이 사용하면 화석 연료를 많이 사용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기의 구성 성분이 영향을 주고, 그리고 온실가스로 인해서 환경이 또는 기후가 또는 기상이 이제 변하게 된다. 이런 이유로 인해서 이제 지구는 온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이제 환경 오염에 대해서 대기의 온도가 상승하면 이제 지구는 온난화로 이어지게 되겠고, 또 수질이 화학물질, 산업이 발달하게 되면 화학물질에 대한 유출이 많아지게 되고, 물의 양이 적어지게 되면 강우량이 1년 내내, 우리나라는 1년에 1300mm 정도의 강우량을 갖고 있지만, 이게 특히 7, 8, 9월 달 또는 6, 7, 8월 달에 그 강우량이 이제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물 부족한 나라 중에 하나에 해당이 됩니다. 1년 내내 지속적으로 평균적인 이제 강수량이 있다라고 하면 이제 물이 부족하지 않겠지만, 6, 7, 8, 9개월 그 사이에 집중적으로 우기철에 비가 오다 보니까 1년 12개월 동안의 물량으로 보면 이제 부족합니다. 거기에다가 수질이 오염이 되면 그만큼 이제 물이 부족하다. 그리고 물이 부족하게 되면은 물이 오염이 되고, 또 물이 오염이 되면 거기에서 이산화탄소량이 늘어난다든지, 그래서 온난화가 이제 일어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또 토양 오염이 되면 중금속이나 기름으로 인해서 오염이 되고, 또 이제 식량 부족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환경 오염이 되고, 또 이제 소음, 공해가 교통의 이제 발달로 인해서 소음에 의한 이제 스트레스로 이제 질병이 발생이 되고, 전반적인 환경이 좋아지지 않게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오염 요인에 의해서 또 지구가 온도가 올라가는 그런 온난화 현상이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구의 온도가 높아지게 되는데, 그런 걸 온실가스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온실가스를 보면 우리가 사용하는 많은 생활에서 일어나는 많은 것들에 대해서, 특히 이제 에어컨을 사용한다든지, 에어컨은 이제 프레온가스를 사용하게 되죠. 자동차도 에어컨 냉매로서 이제 프레온가스를 이제 사용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프레온가스에 의해서 온도가 상승이 되고, 오존층이 파괴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오존층이 파괴가 되면 이제 자외선의 양도 늘어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질병이 발생이 되고, 토질이 오염이 되고, 수질이 오염이 되는 이런 상황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또 이제 폐기물, 특히 이제 쓰레기가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메탄가스들이라든지, 비료도 많이 사용을 하죠. 우리는 비료를 사용해서 물론 이제 유기농 농사도 많이 짓겠지만, 이제 비료를 사용하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가스가 발생이 되고, 또 자동차라든지 특히 이제 교통시설은 대부분들이 다 화석연료를 사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산화탄소량이 늘어나고, 특히 이제 제조업 분야에 있어서 공장들은 대부분들이 이제 화석연료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이산화탄소량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이 모든 것들이, 이 가스가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이제 온실가스화가 되고 지구의 온도가 높아지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생활 쓰레기라든지 산업 폐기물이라든지, 특히 이제 건축 현장에서 우리나라의 건물은 반영구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20년, 40년 쓰게 되면 뭐 재건축이다, 재개발이다 해서 산업 폐기물들이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또 각 가정에서 버려지는 이런 쓰레기류들이 많다 보니까 그거를 처리를 해야 됩니다.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마찬가지로 에너지가 필요하게 되겠죠. 그럼 거기에서 이제 화석연료가 필요하게 되고, 또 연소가 되고, 또 가스가 발생이 되고, 이래서 지구의 이제 온난화 현상을 일으키는 그런 요인이 폐기물에도 있다. 그리고 자동차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메탄가스라든지 이산화탄소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오염이 되고 온도가 상승하고, 공장에서 나오는 이런 가스에 의해서, 특히 이제 가정이나 산업에서 쓰는 에어컨의 실외기, 특히 아직까지는 에어컨의 냉매는 다 프레온가스를 이제 사용하게 됩니다. 거기서 나오는 프레온가스가 우리 오존층을 파괴해서 지구에 태양의 빛이 직접 도달하게 되면 많은 저해 요인이 일어날 수가 있겠죠. 이런 걸로 인해서 기상이변이 일어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최근 들어서 보면은 이제 태풍의 영향도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이 강의 들을 때쯤 되면 아마
태풍의 영향권에서 강의를 듣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의 온난화 요인들에 의해서 지구의 표면 온도가 이제 올라가게 되죠. 이거는 이제 WTO의 데이터인데 1995년하고 2080년도에 예상되는 온도를 보면 여기 중위권에 보면은 이제 온도가 이제 높아지는 걸 볼 수가 있겠죠. 이름으로 인해서 육지에 대한 온도가 올라가게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또 바다의 온도가 올라가게 되겠죠. 그러면 열량이 높은 바다는 천천히 더워지고 또 육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빨리 더워지다 보니까 온도 차이에서 바람이 불게 됩니다. 그러면 그 영향권이 우리가 이상 기후라고 하는 라니뇨 현상이나 이런 이상 기후 변화가 일어나서 바람의 속도가 세지게 되면 그게 이제 태풍으로 이어지게 되고 또 그러다 보면 이제 구름의 양에 따라서 폭우가 내려지는 강수량이 많은 비가 내려지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겠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기후에 따라서 이렇게 비가 오지 않는 날도 많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건조기에 해당이 되는 경우가 있겠고 또 온도가 상승하면 남극이나 이제 북극 쪽에 빙하가 녹아서 얼음의 양이 이제 줄어들게 되면 이 지구를 조절하는 온도가 이제 빙하에 의해서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 온도를 이제 조절하는 기능이 사라지게 되면 이 바다의 수위는 높아지게 되고 특히 이제 온도가 높아지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또 마찬가지로 대륙성 기후에 대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강수량과 또는 이제 폭설, 바람 이런 게 이제 변화가 더 심하게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근 들어서 비 양이 굉장히 많이 내리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바람의 세기도 커지고 있고 또 비 양도 게릴라성 호우, 폭우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자주 나타나는 것을 보면 기상의 이제 변화가 이상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다 원인은 이런 거에 의해서 이제 온난화로 인해서 나타나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능하면 에너지 소비를 이제 줄일 수 있는 이런 방법들에 대한 디자인을 해야 되고 또 그런 설계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가능하면 이제 자연 친화적인 이제 건물을 이제 설계를 해야 되는데 물론 이제 자연 친화형이라 그래서 다 좋은 건물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가능하면 에너지 소비량이 적은 건물을 짓기를 희망을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더울 때 더우면 선풍기라든지 또는 에어컨을 이제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양을 줄이기 위해서는 자연 환기라든지 통풍이라든지 이렇게 문을 열어놓으면 바람이 많이 들어오게 된다든지 이런 거를 유도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설계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주변 환경을 고려하고 그래서 이제 건축물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컨셉을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한 그런 생활 환경이 되고 쾌적한 환경이 되는 이런 게 가장 추구할 수 있는 디자인의 컨셉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쾌적한 환경은 이제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이런 느낌을 갖는 아주 상쾌한 그런 디자인이 좋은 디자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태 환경을 보면 이게 실내 환경이라든지 토지 이용이라든지 교통이라든지 또는 이제 재료에 대한 자원이라든지 또는 물순환 관리라든지 또 유지 관리라든지 이런 게 이제 통합적으로 돼야 혁신적인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의 설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연 친화형 건물들을 이제 샘플을 보면 이렇게 외국 사례고 이거는 한국의 사례인데 건물의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 이렇게 지붕에 녹지 또는 녹화를 한 경우가 있고 또 앞에 물을 이용해서 온도를 낮추는 이런 건물의 설계 또 일부에서 햇볕이 많은 경우에 습도가 적지만 태양의 온도에 의해서 더운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쉘터라든지 캐노피에 잔디라든지 녹화를 함으로 인해서 온도를 줄일 수 있고 물을 이용해서 물은 이제 열량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만큼 온도를 이제 2, 3도 정도 이제 줄일 수 있다라고 합니다. 특히 이제 건물의 외피에 태양의 빛이 반사가 되지 않으면 이제 흡수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벽면 녹화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고 또는 건물에 이렇게 이제 디자인 요소로서 경관 조경을 하면서 또 벽면 녹화를 할 수 있는 이런 이제 디자인도 있고
이렇게 이제 물을 이용해서 주변의 온도를 조금 바닥이 대부분들 아스팔트와 콘크리트화가 되면서 바닥에 이제 열이 발생이 되는데 그런 걸 낮출 수 있는 이런 이제 수경 시설, 분수라든지 물을 이용해서 이제 온도를 줄일 수 있는 이제 이런 설비들을 하는 경우가 있고, 꼭 이제 도서관에 이거는 조화가 아니라 이제 생화입니다. 그래서 책장 위에다가 이렇게 이제 생화를 놔서 내부의 공기를 순환을 한다든지 그런 요소들을 이제 적용한 이제 디자인이 되겠고, 이거는 이제 태양의 빛이 건물로 들어오면서 내부의 온도를 올라가게 되는데, 그러므로 인해서 에너지 소비가 이제 크게 되겠죠. 그럼 이제 겨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햇빛이 들어와야 되고, 여름에는 이제 햇빛을 차단해야 되는데, 여기 이제 세로형 루바 같은 경우에는 햇빛의 양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회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햇빛 양이 많을 경우에는 닫혀지면서 햇빛의 양을 이제 줄이고, 여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춥기 때문에 햇볕이 이제 깊게 이제 들어와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내부가 조금 따뜻해지면서 난방을 에너지 소비를 줄일 수 있는 그런 것도 자연 친화형 건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건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경 식재를 통해서 건물 앞에다가 이렇게 이제 식재를 하게 되면, 여름 같은 경우에는 태양의 고도가 조금 높죠. 그리고 나무가 이제 낙엽이 울창하다 보니까 낙엽에 의해서 이제 그늘이 생기고, 그래서 건물에 태양빛이 직접 닿는 면을 이제 줄이다 보면 그 주변, 나무가 있는 주변에 이제 그늘이 생기겠죠. 그러다 보면 건물에 미치는 이 태양빛에 의한 열량을 이제 적게 받게 되고, 여름에는 이제 하지지만 이제 겨울에는 이제 동지 같은 경우에는 태양의 고도가 낮습니다. 낮게 되면 햇빛의 양이 이제 이런 각도로 들어오겠죠. 그러면 이제 주택 같은 경우에나 건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햇빛 양이 좀 많이 내부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때 이제 또 겨울에는 낙엽이 떨어지겠죠. 그러면 이제 앙상한 가지만 남기 때문에 햇빛의 양이 충분히 깊게 들어올 수 있는 이런 건물들이 이제 환경을 이제 조절하는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하면 건물에서 이제 사용하는 에너지 소비량을 좀 줄일 수 있으면서 쾌적한 환경을 만들 수 있는 설계가 되고, 또 설비를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그 건축 설비의 이제 기본적인 모토인 이상적인 환경을 만들어내는 설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첫 시간이기 때문에 또 이어서 이 건축 설비에 대한 내용이 이제 다음 시간에는 패시브와 이제 액티브 수법에 의해서 건축 설비와 건축 계획을 하는 그런 내용을 갖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축 설비의 개요 부분에서 일부를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내용을 갖고 여러분들과 함께 급배수 설비의 위생이라든지 공조 조화 설비라든지 전기 설비라든지 방제 설비, 특히 이제 방제 설비는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화 설비인 이런 스프링클러 설비라든지 또는 피난에 대한 것, 또 재난에 대한 것,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유사시에 또는 재난 시에 대피에 대한 것도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설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을 기준으로 해서 함께 한 학기 동안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비대면으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당분간은 이렇게 이제 비대면으로 만날 것 같은데, 혹시 여러분들이 이제 질문이나 또는 질의사항이 있으면 이 강의는 용량 때문에 그 유튜브로 여러분들과 만나게 되는데 댓글로 질문을 하든지 또는 우리 두원 키스의 그 과제 내용에 질의를 하게 되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내용을 갖고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